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권민지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권민지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주제가 불안의 시대인데요. 이 키워드를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대체 무엇이 우리 MZ들에게 불안하게 만들었을까 궁금했었는데 먼저 오늘 가져온 키워드 불안의 시대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겨우 한 달 남짓한 올해를 뒤로하고 다가오는 2025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초개인화 시대가 열리면서 오늘날 불안의 시대, 특히 Z세대에게 불안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해요. 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수도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선택지 속에 명확한 해답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저 최선의 선택지를 스스로 골라야 한다는 게 오히려 Z세대의 불안을 더 야기하게 되는 거죠. 네. 지난 14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 세계가 경이로운 부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보냈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Z세대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많다는 거, 이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이 참 아이러니한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직업 선택부터 뭐 문화 예술 영역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이 좀 많이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선택의 영역이 넓어진 Z세대에게는 이게 불안감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Z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호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라는 건데요. 네. 경제나 개인의 삶 영역에서도 우하향 그래프 곡선이 그려지는 이른바 우하향 시대라고 불린다고 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상품이나 브랜드, 직업이나 삶의 방식 전반에 주어진 선택지가 비교적 단순했어요. 음. 어느 정도 정해진 길이 있었고 조금 뻔하긴 하지만 확실했던 과거와 비교해서 오늘날 Z세대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선택지들이 제공되고 또 초개인화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Z세대의 긍정적인 사고가 있다고 해요. 네. 선택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타인의 사고관을 가이드 삼아 따라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유명 인물의 특성을 담은 땡땡적 사고 혹은 뭐 펠리컨적 사고 등이 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Z세대가 기특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애틋하기도 한데, Z세대의 땡땡적 긍정 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펠리컨적 사고는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먼저 원형적 사고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사고방식을 말하고요. 동원적 사고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낙심하기보다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볼까? 음. 라면서 화를 내기보다 여유를 찾는 사고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경기장 잔디가 안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이런 흥민적 사고도 있고요. 네. 펠리컨적 사고는 자신보다 큰 상대도 일단 먹기 위해 입을 벌린다. 일단 시도해보자. 라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Z세대만의 불안 해소 방식 중 하나인데요. 음. 선택의 부담과 불안을 줄이고 실패를 최소화하려는 Z세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어요. 음. 사고방식조차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다양한 가치관을 탐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하면서 온전한 나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네. 사실 이렇게 땡땡적 사고라는 게 또 어떤 것을 선택하는 행위잖아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 말고 그러면 Z세대가 할 수 있는 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중심점을 잡고 0점 조정을 하는 중심 잡기 방법이 있기도 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식생활 문화에서 점심 식사는 마라탕, 떡볶이 이런 것과 같은 음. 자극적인 고속 노화 식단을 즐기면서도 저녁으로는 샐러드나 쉐이크 같은 저속 노화 식단을 병행하면서 중심을 맞춰가는 현상도 있고요. 네. 여가 문화 측면에서 보면 숏폼 콘텐츠 같은 고자극 영상 매체를 즐기는 동시에 음. 독서와 같은 저자극 인쇄 매체를 즐기기도 합니다. 네.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지가 있을 때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차선책으로 양쪽의 중심을 잡아서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정도로 음. 유지하는 0점 조정 성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제 Z세대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방식을 보면 Z세대만의 독특한 좀 소비 방식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혹시 기성세대와는 구분되는 이 Z세대만의 특별한 소비 패턴이나 방식 있을까요? 네, 예상하신 것처럼 Z세대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통해 Z세대만의 독특한 소비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Z세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는 바로 간직성이었습니다. 음. 무형식성, 축적성, 다중 변주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간직성은 네. 물리적 소유를 넘어 정서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음.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이런 특징들이 최근 Z세대에게 반영돼서 특정 소비 방식으로 발현된다고 하는데 음. 예를 들어 최근에는 영화관보다는 미술관 방문객이 음.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관람 방식에 있어서 순서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무형식성과 음. 일회적 감성 충전이 아닌 교양으로 축적되는 축적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 뿐만 아니라 Z세대는 소비를 할 때 계획된 즉흥을 즐기는 편이라고 해요. 네. 이들이 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롭게 소비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음. 예를 들어 바운더리를 설정할 때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네. 시간과 예산 안에서 해결 가능한 정도를 측정해서 계획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즐기고자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실패할 계획까지 계획을 세우는 거 참 신기하고 독특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앞서 민지 학생이 이 초개인화 시대를 보내는 오늘날 우리 Z세대가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이 어떤지 궁금한데 초개인화된 불안의 시대 속에 Z세대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초개인화된 시대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 발생하는 차이는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모든 선택지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갈등의 유형마저 다양해질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Z세대들은 상대방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는 스몰 토크로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데요. 네. 특히 각자의 취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타인을 존중하려 노력합니다. 음. 갈등을 불안해하는 Z세대의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거리 유지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가까움을 지향점 삼기보다 거리감을 인정하는 사이로 남아 나와는 다른 부분을 관용적인 자세로 음.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초개인화된 시대를 조심스럽게 연결해주는 수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절한 배려와 거리 유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Z세대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민지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과 같은 불안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자기 통제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기 통제감이란 자신의 힘으로 주변 환경이나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네. 이게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는 건데 불안의 시대를 보내는 Z세대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자신감을 회복할 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 의식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다거나 네.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불안의 시대를 보내는 Z세대들이 그저 이렇게 순응을 하기보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 같은데 이미 그 자체로 이 Z세대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나아가면서 이를 참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불안이라는 감정이 마냥 부정적인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혹시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을까요? 아직 못 봤습니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 재밌는데 이 인사이드 아웃 2 영화를 보면 청소년으로 성장한 아일리의 감정 체계에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네. 가끔은 그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커지면 음. 아일리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적당한 불안감은 오히려 아일리를 움직이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음. 있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자라온 환경에 따라 불안감을 다르게 느끼기도 하지만 네. 세대별로 불안을 헤쳐나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 특히 저를 포함한 Z세대들이 불안의 시대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면서 음.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불안의 시대를 극복하는 Z세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권민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